여러분 오징어 게임 3 다 보셨나요? 남기. 보통 이렇게 강조하면 뭔가 더 힘이 세지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 이거는 이 텍스트에 있었나요? 너무 궁금해요. 뭐하게? 지카즈갱? 약간 이렇게 갱, 그냥 썬탄냥? 뭐야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사실 선배님이에요. 여기 진짜 레전드였어. 이런 행동 해볼까? 이런 옷을 입어볼까? 여기서 이런 말투를 써볼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 눈물과 같이 이렇게 이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거 진짜 못보겠다. 이거 연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애들아 배웠잖아. 인스테이 클로즈업이잖아 지금. 이 눈 어떡할 거야? 이 감정을 하나로 정리할 수도 있어. 저 표정은 사랑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고 당황스러움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영테라피 해영쌤입니다. 예! 여러분 오징어 게임 3 다 보셨나요? 요즘 완전 너무 핫하잖아요. 결말이 어떻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정말 연기 구멍이 하나도 없다, 연기력이 다들 미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기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왜 이 배우들의 연기가 그렇게나 극찬을 받는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르기 너무 어려웠지만 연기 극찬받은 오징어 게임 3의 배우 3명의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배우님은 바로 요즘 완전 너무너무 핫한 노재원 배우님입니다. 볼게요. 뭐냐? 일단 약을 먹어. 이건 자신감과 파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부스터랄까? 타노스 개 씨발새. 나 클럽에서 공짜로 처먹인 줄이 얼마인데 사람을 존나 씨발놈이 무시하거든. 보통 배우들이 대사만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고 이거에 어떤 행동을 붙일지 어떤 호흡을 붙일지 어디서 텍스트에 없는 부분을 내가 추가할지는 배우의 역량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텍스트가 내추럴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액션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이 인물 같다, 완전 극사실주의 연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약을 먹으면서 변화되는 나의 호흡이나 상태를 계속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마 호흡으로 계속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씨발놈이 무시하거든. 나보고 자꾸 남수래. 이 칼로 요 조그마한 십자가를 타노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찌르면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것 같고. 맞잖아. 형 남수 남규 남규 내가 그 새끼 고막에 피 나오도록 존나 얘기를 했는데 회색. 일단 요 남수 할 때 진짜 타노스 같았고, 남규 이렇게 하면 톤을 막 조절하는 부분이랄지, 남규 보통 이렇게 강조하면 뭔가 더 힘이 세지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내추럴하게 풀어버리니까 더 자연스러워. 그리고 일부러 말을 잘 안 들리게 하는 부분들이 내추럴함을 배가하는 것 같아요. 피 나오도록 존나 얘기를 했는데 회색. 개새끼가 이렇게 안 하고 개새끼가 이렇게 하니까 더 인물이 보이고. 다시 김혜영 나갈래? 이따 달라고 뗐어도 안 된다. Follow me. 지구인 절반 죽이러 가자. 이게 진짜 기깔나는 게 평소에 기본적으로 잡는 베이스톤은 너무 안정적이야. 내가 인심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거나 톤은 너무 좋은데 이 캐릭터에 따라서 어쩔 때는 되게 땡땡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소리로 막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 이 캐릭터가 너무 독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소리 지르는 건 다시 봐야 돼. 네가 타노스 들어줘서 내가 지금 인심 쓰는 거야. 봐봐, 이런 부분은 소리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따 달라고 뗐어도 안 된다. 이런 거는 되게 애기같이 말해요. 이따 달라고 뗐어도 안 준다. 이렇게 조금 땡땡거려지고. Follow me. 여기는 타노스 따라하는 거야. 비트가 지금 계속 나뉘고 있어. 야! 이거는 이 텍스트에 있었나요? 너무 궁금해요. 이런 과감한 액션. 나 잘난 거 못 보는데. 야! 살려주세요. 내가 의리가 있어요. 네가 죽으면 너만 먼저 통과하는 거잖아. 한 명 또 잡으면 되잖아.
이거는 임시완 배우님 연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시완 배우님 연기를 두 번째로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이왕 같이 나오는 씬이니까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임시완 배우님은 진짜 이 표정이랑 눈빛으로 연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오징어 게임 3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사람의 눈빛과 호흡에서 변화무쌍한 감정들이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방금도 요 짧은 씬이었지만 아내랑 아이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순간 살짝 흔들리는 동공? 그래서 사실 얘를 잡는 줄 알았으나 야 이거 네가 죽이면은 너만 통과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본색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 얼굴도 선과 악이 너무 공존하시는데 캐릭터도 계속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인물인데 우리가 명확한 목표 하나를 가지고 쭉 행동하는 연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 달라져. 이게 상태나 반응에 따라서. 임시완 배우님은 이번 오징어 게임 3에서 리액션이 미쳤다. 남 잡을 때 네가 나 도와줄 거라고 어떻게 믿어? 너는 이미 통과했는데. 눈빛이 못 찾아고. 그냥 걸어올 수도 찾아야 될 있는데 사람 있어. 이걸 막 돌리면서 걸어. 찾아오면 정신사납게. 찾아서 뭐 하게? 지켜주게. 스토리 포인트가 너무 다양하다. 아까 되게 안정적인 공명 체크했잖아요, 중저음에. 근데 뭔가 이렇게 약 올리거나 할 때 되게 비강을 잘 사용해서 뭐하게 지켜주게 약간 이렇게 갱 쌍탄냥 이렇게 여기 깎고쳐. 뭐야 이 사람. 그래요? 이 사람이 아니고 사실 선배님이에요. 그때부터 연기 잘하셨어. 유명했어. 지켜주게. 싸움이 아니라 사랑이지. 이 헤어스타일 너무 불쾌하지 않아요? 약간 옛날에 그 노인 머리 이렇게 단발머리에서 나오시는 분, 그런 살인마의 그 단발 같은 느낌도 나면서 너무 여유로운 저 태도가 너무 불쾌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겠죠? 나 사랑을 했다. 여기 진짜 레전드였어. 진짜 여기서 이 노래 불러버린다고? 너무 궁금합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이거 진짜 비하인드 좀 풀어주세요. 야 진기명기 파란 것들 보이면 싹 다 죽여. 여기 연결고리 너무 잘했다. 보고 생각이 바뀌고 야 진기명기 부르고 파란 것들 보이면 싹 다 죽여. 생각 안 해봐. 설득한다. 그러면 우리가 파란 것들 찾아서 더 죽이면 그만큼 빨간 놈들이 죽일 사람이 없어지니까 파란 놈 하나에 빨간 놈 하나까지 두 놈을 단락시킬 수 있는 거야. 강조를 되게 잘해요. 선생님이 말했죠. 숫자는 강조. 한 명 죽이라고 나댔어. 뭐 한 사람 죽으면 2명 죽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빨간 놈, 파란 놈 엄청 강조를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말하기라고 이런 강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때 씨발? 거의 눈을 안 깜빡여.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노재현 배우님 연기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인터뷰도 막 찾아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핸드폰을 켜놓고 내가 남규가 만약 유튜버라면 이제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남규로서 혼잣말을 종알종알대고 클럽 음악들 귀에 팍 와닿는 것들 몇 개를 찾아서 음악들을 들으면서 혼자 막춤 같은 것도 많이 추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배우님 말씀하신 거를 쭉 들어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와 연기 잘한다, 요즘 완전 대세다, 자연스럽다 라고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물로서 살아가는 거. 내가 만약에 남규라면 매직이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라면. 그리고 반대로 배우님은 내가 아니라 남규라면 여상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생각하는 것 같고 계속 감각에 자극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남규가 듣는 음악을 들어본다거나 남규가 할 만한 행동을 해본다거나 그런 걸 많이 찾아본다거나 그러면서 점점 인물이랑 친해지고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이런 행동 해볼까? 이런 옷을 입어볼까? 여기서 이런 말투를 써볼까? 하는 식으로 노력해서 얻어진 거라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저까 씨발 내가 왜 이런 족같은 데까지 온 줄 알아?
당신 같은 새끼들한테 존나게 속아서 그래. 굉장히 어려운 장면인 게 지금 소리를 사용하는 걸 보면은 되게 쪼아서 밀어서 쓰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지위가 높아 보이기보다는 조금 낮아 보이는 효과 그리고 막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으니까 뭔가 굉장히 쪼달리는 것 같은데도 또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극한의 상황과 많이 맞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나 이거 되게 어려운 장면인데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듣고 반응하고 이 사람 말을 듣고 반응하는데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듣고 있어요. 그럼 잘 듣고 있다 보면은 이런 리액션보다 생각하는 그 시간을 되게 잘 버티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고 우리도 같이 몰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주인이랑 무슨 사이야? 밖에서 원래 알던 사이야?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언제 버릴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 얼굴을. 이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동서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연기를 할 거면 이 가까이 오면 던져버릴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 고민을 너무 많이 했을 것 같아. 일단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선인지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이 우선인지 이 장면에서 이게 단순한 협박인지 아니면 진짜 던질 생각까지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눈물과 같이 이렇게 이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거 진짜 독보적이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언제 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미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 준이한테도 그리고 아빠로서도. 할 수 있어. 아니야 하지마. 너 못해. 진짜 사람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짓까지 할 수 있을까? 속에서 지금 자아가 계속 싸우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사실 불안정한 인물 어디로 튈지 모른다를 연기를 잘 해줘야 보는 사람이 진짜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 농도 조절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누가 봐도 너무 안 던지는데 협박만 하는 사람이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 진짜 던지는 걸로 가면 인물이 흔들리고 진짜 인간의 경계에서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 장면을 임시완 배우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했는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또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의 마지막 게임 장면 촬영하기 전 임시완은 인간적으로 그 장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극한의 감정을 끌어내야 했다는 얘기였다. 명기는 결국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물이죠. 저는 배우니까 어쨌든 그 씬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준비가 필요했죠. 연기를 한 저 역시도 명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명기가 현주를 죽였을 때 명기에 대한 제 마음은 떠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시청자의 마음을 잘 알아.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좋았는데 특히 아이를 해하려는 거라 정서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정재 선배님의 힘을 받았다. 찍다 보면 카메라 각도상 얼굴을 마주하고 찍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 혼자서 상대가 있다고 상상하고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근데 이번에 선배님이 카메라 사이를 비집고 저에게 시선을 주시고 대사도 에너지를 실어서 해주셨다. 그 덕분에 그 장면을 찍기가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현장에서는 또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어떤 테크닉적인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상대방을 무조건 보고 리액션을 받을 수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정말 배우가 오롯이 상상으로 연기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부분도 너무 멋지시고 두 분 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가 느껴지네요. 연기라는 인물과 임시완 배우님도 실제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인물을 표현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에 많이 달랐다, 많이 힘들었다. 연기는 저와 닮은 모습을 비교하는 것조차 불쾌할 정도다. 연기를 착한 역할, 나쁜 역할로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겁많은 게 지질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결국 지배적인 정서는 겁쟁이다.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접점을 찾아서 표현하려고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랑 다른 인물을 표현할 때 물론 너무 어렵지만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지만 그 인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은 아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전사를 찾으면서. 그럼 마지막 배우! 아 나는 이 장면이 레전드라고 생각해. 진짜 나는 오징어 게임 3 보고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텍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사가 한마디가 없어요. 인터뷰를 보니까 이 헤어스타일도 현장에서 고민해서 나왔대요. 아마 이전까지 엄청난 격전을 벌이고 좀 많이 헝클어져 있고 많이 젖어 있고 할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이렇게 헤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전 장면은 촬영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일에 여기서부터 찍은 거잖아요. 그럼 배우는 이 전사까지 표현할 수 있는 몸의 상태와 호흡이나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잘 잡혀 계시니까 진짜 몰입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눈이 마주쳤어. 다 죽였어. 이거 연기 어떻게 하는 거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일단은 여러 명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한 번만 급소를 칵 찔러도 죽을 수 있는데 저렇게 여러 번 찔렀다는 건 어떤 자기 내면에서의 동기나 에너지였던 거고 마지막 저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어떤 신념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하면서 막 이걸 격렬하게 찍을 때 그 밑에서 이렇게 탁 표정을 잡잖아요. 그 흔들리는데도 그 에너지가 너무 좋고 그 마지막에 이제 호흡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사람 죽여보셨냐고요.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게 뭐야? 얘들아 배웠잖아. 익스트림 클로즈업이잖아 정말. 이 눈 어떡할 거야? 눈 안에 이거 뭐가 보이는 감이 있잖아지고. 성기훈이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선택을 내림으로써 프론트맨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모두가 과거에 같은 선택을 한 건 아니구나. 이 감정을 하나로 정의할 수가 있을까? 저 표정을? 허탈함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고 당황스러움도 아니고 실망도 그렇게 뭔가 하나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정서.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코멘터리 해주신 부분을 봤거든요. 너무 잔인한 장면을 찍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시즌3에서 보이는 아주 단편적인 과거 회상 영상인데 저기까지 왔을 땐 인간의 밑바닥도 다 보고 배신도 보고 여러 사람의 죽음을 봐서 몸과 마음이 비관적이고 아주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다. 이게 너무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멘터리 보기 전에도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이미 너무 많이 지쳤고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신념도 다 없어진 상태고 엄청 비관적인 상태이고 이거밖에는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기훈이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때 그때 이제 표정 변화도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냥 이병헌 배우님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대본을 많이 안 보신다고 하는 인터뷰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확한 행동을 하는 건 계속 그 인물로서 깊이 있는 생각과 그리고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무엇보다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그 진짜 똑똑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작품이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인기 있는 모습 너무 멋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저와 비슷한 생각, 다른 생각 다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예!